앞으로도 전역 검사로서 아픈 말씀을 하는 점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충량이랄까? 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가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 정상 출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죠. 그의 거취가 꽤 논란거리인데 어제 하루 휴가를 냈던 이성윤 지검장 오늘은 오전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제 본격적인 버티기 모드 아니냐.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피고인 지검자에게 결재를 받고 이제 이를 정상 업무로 처지하는 조금 좀 애매한 입장, 분위기가 됐네요. 그렇죠. 기소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법정에서 이 기소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후배 검사들,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재판장에 가면 피고인석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마주보면서 저 사람 범인입니다. 유죄입니다.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재판장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 상태에서 이 하루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러이러한 수사가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 날은 재판장 가서 이성윤 지검장 잘못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직무 배제가 되거나 뭐 한직으로 밀려나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계속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과의 합작품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절대로 자신을 내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는 구석을 가지고 계속 버티기 모드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한 피해는 중앙지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면 잡아야 될 범죄자를 잡는 데 차질이 생기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신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추론도 좀 덧붙이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성윤 지검장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만나볼 텐데요. A4 용지 16장 분량의 이성윤 지검장 관련 공소장 내용도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새롭게 알려진 얘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일부 보도를 만나보니까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도 관여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게 공소장 내용에 있다면서요? 예, 저도 공소장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해당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고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과 또 그다음에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이규영 검사에 대해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안행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규영 검사 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수사가 좀 미뤄지거나 수사가 좀 중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검찰국장에게 했고 어쨌든 그 얘기를 들은 윤대진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 파악을 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 지금 논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조국 전 장관도 이 해당 사건에 관련해서 무마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최소한 피의자로 수사해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윤대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로 사건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첩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공수처에서 할지 검찰에서 할지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직은 아니니까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짚어보자면 사실 이규현 검사하면은 가짜 이 사건 번호 기재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래서 안양지청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성윤 지검장이 말고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이규현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맡게 했다. 이게 좀 파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기소를 하고 아무래도 그 수원지검의 수사가 아마 이광철 민정비서관 당시에 선임 행정관으로까지 확대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 선이 아니라 한 단계 위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도 적어도 한번 그 조사를 할 필요가 제기됐다는 거죠. 특히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국보다도 더 윗선으로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의혹을 그 한 번씩은 갖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하나하나 좀 그 따져 보면은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불법 출금을 할 당시에 지금 문제의 이규원 검사 그리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광철 그 당시 선임 행정관이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그 불법 출금 과정을 조정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광철, 이규원 두 분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연수원 동기일 뿐만 아니라 연수원을 졸업하고 두 분이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고 그 법무법인이 통합이 돼서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두 분이 또 같이 옮겼어요. 예. 민변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화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화한 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윤대진 검찰국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고 안양시청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외압이라고 한다면 직접 외압 넣는 사람은 어차피 조국 수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잡한 그 법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계속 더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공소장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공개가 될 텐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에 조국 전 장관도 등장한다. 이 얘기는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희가 내일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다시 이성윤 지검장 얘기로 돌아오면 공소장 내용에는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수사할 거니까 수사하겠다라는 안양지청 얘기, 뭐 보고 안 받은 걸로 하자, 혹은 추가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적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소장 내용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은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 지휘였고 일종의 수사 과정에서의 조율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정당하고 떳떳한 수사 지휘라면요, 이렇게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걸 숨길 이유가 없어야죠. 숨길 이유 없이 다 검토해보고 내가 지시해서 추가 수사가 조금 불필요한 것 같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야죠.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의 그 당시에 이 발언 등을 보게 되면 처음에 수사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이걸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알아서 정리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떳떳한 수사 지휘일 수 있죠? 가장 심각한 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양지청에서 수정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내 판단, 내 지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양지청 수사팀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 중단한 것으로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7월 때네요. 네, 2019년 7월 3일과 4일입니다. 이게 정말 떳떳한, 남들 보기에 불법적이지 않은 수사 지휘라면 이런 일을 굳이 안양지청에게 주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개입해서 수사하라 마라, 이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내가 아니라 안양지청이 알아서 수사 덮은 걸로 보고서를 적어달라는 허위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치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부하였던 이 이정화 검사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거는 공소장 내용, 검찰의 시각이니까요. 근데 김관욱 교수님.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을 토대로 봤을 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단독 지휘가 아니라면 더 윗선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누군가가 이걸 얘기했을 거고 그럼 이 수사, 기소가 더 윗선으로 확대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 혐의가 권한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인데 이것이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윗선으로 가려면 그 윗선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그 시기로 우리가 돌아가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출국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검찰은 무능하다는 그런 비난에서 면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왜냐하면 이게 도피로 사실상 이제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 못 찾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뭐 성접대라든가 뭐 등등의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 하나를 관리를 못한다라고 이제 비난할 것이고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김학의 전 차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적 논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들 판례들을 좀 보면 이 권한남용, 직권남용이 사실은 그렇게 이 유죄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라든가 뭐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도 인사 조치하는 권한남용들이 다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 대법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좁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도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긴급 출금 과정 표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예, 준비가 될까요? 예. 예, 그 표를 보면은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 중요한 게 하나 그 빠진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표가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이제 지시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불법 출국 금지 상황을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역으로 차규근 이제 본부장이 당시의 상황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당시 차관인 김호수 차관에게 그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은 그 차규근 그 본부장이 차관에게도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장관이 통화가 안 돼서 차관한테 전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관 대행의 입장으로서 김호수 당시 차관이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그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고 넘어갈 문제냐 아니면 조금 더 그 여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김관욱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은 민주주의에서 수사라는 거는 굉장한 그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민주적 절차, 법적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입장을 좀 각기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법사위 간사인 여당의 백혜련 최고위원도 피고인 지검장을 이대로 두는 게 과연 옳겠느냐 회의적인 시각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징계나 직무배제 검토하고 계신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임 여부도 생각하시는 건지 쉽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거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수사는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죠.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박 장관의 말은 아니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 해놓고 왜 재판에 넘기는 건 중앙지검이 하냐. 억지 주장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일하십니까? 아니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장관께서 그냥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든 그게 무슨 본질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임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훨씬 사무실 위치도 가깝고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 범죄지 관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의 주소지,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성윤 검사장의 주소가, 집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이 주소지를 보고 기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범죄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재판의 관할권을 정하는데 주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범죄 행위지는 당시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이었으니까 대검찰청이거든요. 그러면 대검찰청을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든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게 그렇게 무슨 인권침해나 뭐 어떤 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직무배제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돌리기 위해서 아마 저런 굳이 소소한 쟁점이 될 수 없는 얘기를 장관께서 길게 하신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를 빨리 밝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한 시민단체도 이성윤 지검장 직무 배제에 대해서 뭐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시민단체에서 이성윤 지검장 직무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나 가장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조남관 차장,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그동안 검찰의 관행이었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검사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이 검찰개혁의 요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당한 검사 당연히 재판받는 동안은 현업에서 배제가 돼야죠. 과거에는 검사들이 기소도 잘 안 당했고요. 기소가 되어도 솜방망이 징계 또는 징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니 우리 편이라고 보이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기소에도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오히려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차장으로 영전까지 시켜버리면 나머지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엄격하게 검사 내부 기강 잘 잡겠다고 하면서 정부 편 들면 그게 해당 사항이 없구나.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형평성도 문제죠. 한 검사장 기소도 안 당했는데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할 필요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진천의 법무연수원으로 계속 보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공정의 문제, 이건 비단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형평성이 다른 이 검사 인사 문제를 바라보는 수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뒷말이 많은 이유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사들의 직무 배제 건마다 매번 기준이 꽤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끝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님이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신분, 또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임의 수사에 협조를 좀 하고 진상을 좀 밝히는 것이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요?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김관엽 교수님,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분명히 한쪽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기소가 됐으면 직무배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이 됐고 기소를 했고 또 중앙지검장이고 이 상당히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스스로가 지금 뭐 사실 조남관 대행이 이거를 요청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이 지금 청문회 과정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대행이 이러한 어떤 논란거리에 일부러 나서가지고 요청을 할 것이다.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또 요청한다고 해도 사실상 뭐 박범계 장관이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가 뭔가 떳떳하다 그러면 오히려 직무배제를 좀 하는 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절차적인 어떤 위법성은 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허위 서류라든가 또는 뭐 거기서 수사 중단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매우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혐의자, 우리가 얘기한 피의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사실 국가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소는 억지 추냐 아니냐라고 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